안녕하세요. 제 채널 이름은 라스가이팅이고요. 제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중고로 구입한 QM5 가솔린 엔진 15만 5,700km에 구입을 해서요. 지금 16만 3,812km. 그리고 중간에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았습니다. 거의 대략 5개월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제가 탄 느낌이나 장점, 단점, 중고차 구입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아는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SE면 깡통 모델입니다. 옵션이 거의 없는 차거든요. 2009년식이고요. 대략 170마력 정도 됩니다. 이 차가 얼마나 깡통이냐면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만 있고 룸미러도 그냥 눈부심 방지 그런 거울이 아니고 거울이에요. 블루투스 기능도 없고요. VDC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 안전 옵션상 VDC가 없는 거는 좋은 건 아닌데요. 소유주 변경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3번째 아니면 4번째 구매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의 특징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요. 열지 않습니다. 선루프가 한 10년이 넘으니까 열리긴 열리는데 잘 닫히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한 4번 중에 2번 정도 안 닫혔는데요. 겁나가지고 아예 열지를 않습니다. 이 차를 구입한 이유가 차 폭이 좁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 차를 문콕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닛산 QR 엔진이 들어갔다길래 일제 엔진 들어가면 좋은 게 있나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대신 연비가 계기판에 찍히는 연비가 7km, 8km 이 정도 찍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연비. 진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비는 안 좋습니다. SE 차량은 이렇게 카드형 리모컨 킵니다. 아무 기능 없는 그냥 거울입니다. 햇빛 가리개에 들어가 있는 거울도 그냥 거울이고 조명 그런 거 없고요. 고질적인 특징이 이 선바이저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처집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QM5 매물을 보면 운전석 시트가 많이 까져 있거나 터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업체에서 다 수리를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조작이 쉬워서 단순하고 편한 차입니다. 미션이 CVT 미션인데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속도를 내기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경사진 주행도로를 만나면 찡 하고 쇠 갈리는 소리, 쇠 마찰 소리가 들리는데요. 미션 슬립 소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능이나 주행에 이상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도 그냥 타고 있습니다. 찡 할 때마다 이 차는 똥차구나 각성을 하게 됩니다. 2, 3주 뒤에 알았는데 후진을 하는데 이상하게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경보기가 울리지 않더라고요. 고장이더라고요. 동네 블랙박스 업체에서 12만원 주고 교체했고요. 기름 연료 게이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연료를 가득 넣으면 한 10km 달리면 기름 게이지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부정확합니다. 마지막 한 칸에 갔을 때는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상 주행 가능 거리 늘어났다 줄었다 고장입니다. 이건 아마 판매 업체도 아마 몰랐을 거고 아마 전 주인이 알았을 것 같은데 제가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연료통에 있는 연료를 감지하는 그 센서 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센서가 2개 있다고 하는데 하나만 고장나면 8만원, 9만원 정도면 고칠 수 있는데 만약에 2개 다 고장났으면 25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만원 정도면 제가 OK 고치겠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일단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2500cc 가솔린 일단 자연흡기다 보니까 힘이 너무 없어요. 키 빠르게 추월하려고 재가속을 하면은 잘 안 나갑니다. 제원상 171마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토크는 아니니까 재가속 때 그때가 좀 불편하고요. 내구성이 좋다고 칭찬은 자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다고 하는데 그냥 평범해요. 저한테는. 썬루프 바로 아래 차양막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얇은 민홍지 같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뜨겁습니다. 여기다가 보온 단열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습니다. 차박용으로 구입한 차가 아니라서 썬루프에 큰 의미가 없어요. 3M 썬팅 중에 DK 플러스라고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한 3, 4년 바라보는 썬팅이기 때문에 전면, 측면, 후면 31만원에 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썬팅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진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앞유리에 금이 쩍 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인데 예전에도 학교에서 공이 날라와서 다른 차에 지붕이 떨어진 걸 몇 번 봤습니다. 아마도 공이지 않을까. 범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썬팅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품은 한 유리값만 한 40만원에서 45만원, 비품으로 중국산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값 25만원, 아예 유리에다가 썬팅까지 해서 40만원에 했습니다. 유리값하고 썬팅 값으로 70만원 날렸네요. 차라리 썬팅 하기 전에 공을 맞아서 유리가 쩍 갈라졌으면 기분이라도 좀 덜
시트를 접으면 시트가 그 당시에 나왔던 차들 중에서는 평평하게 접힌다고 해요. 다른 차들보다. 65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헤이딜러 같은 데서 제 차 가격을 해봐도 시세가는 200에서 30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650을 왜 주고 샀냐, 그 업체에서 출고하기 전에 등속 조인트, 소음기, 스테빌라이저, 하이 로드 엔드 이런 걸 다 교체를 하고요. 중소음기, 후소음기 같은 경우도 다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엔진 로컴 커버, 라디에이터 배터리도 교체하고, 타이어도 금호 크루젠 프리미엄 이걸로 다 교체하고, 시트가 사실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다 리폼해서 기계적인 부분이나 뭐 엔진 관련 딱히 손볼 게 없어요. 그래서 650을 주고 샀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르노 삼성 A센터에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합니다. 앞유리 같은 경우는 전용 와이퍼가 들어갑니다. 28,000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엄청 비싸죠. 벤츠 와이퍼도 아마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대신 전용 와이퍼가 잘 닦이고 수명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분명 껍데기는 르노 삼성인데 부품값이 워낙 비싸서 차값이 뭐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 차를 구입하시면 아마 유지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